월 1000만원 버는 법, 부업으로 300만원 가져가는 법, 장사로 월 1억 번 비법 공개. 자극적인 썸네일도 오늘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물론 좋은 내용들 많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번뜩이는 인사이트들도 나 또한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얻었었다. 책 부자의 그릇에서 이즈미 마사토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월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선 그 돈을 담을 그릇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나도 예전에 성공을 위해선 무엇인가 특별한 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100권 정도의 성공책과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몇백 개 보고 내린 결론은 그런 건 없다.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고 방향과 목적이 뚜렷했냐의 차이였다. 확실한 건 내가 되고 싶은 롤모델들이 그들의 청춘과 시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갈아 넣었다는 것뿐이다. 장사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나는 성장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회사를 결정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겪을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이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매달 꼬박꼬박 찍히는 월급? 없다. 모든 책임? 내가 져야 된다.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 바로바로 결과? 안 나온다. 인사평가도 없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대부분 음식 장사가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잘못되면 내가 이제껏 모은 돈이 순삭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시작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관련 지식이 없으면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면 모르는 것 투성이다. 손님한테는 어느 정도로 친절해야 되는지, 식자재는 어떻게 관리해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각종 서류 작업과 계약 관련, 마케팅 같은 식당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모두가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 관련된 지식이 쌓이게 되면 서서히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하는데 그건 직접 부딪혀보는 게 최선의 선택일 거다. 개인적 케이스 하나를 말해보겠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평소보다 예약이 2배 가까이 되어 있었다. 나는 2배로 힘들 마음을 먹고 일을 했었는데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니까 2배로 힘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평소보다 2배가 가까운 매출이 나오는 업무 강도를 경험하고 손님이 몰려올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지식이 쌓이니까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손님이 몰려오는 것에 대한 겁은 사라졌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야기하자면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똥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보겠다. 지금 공책을 하나 꺼내보라.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체크리스트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적어봐라. 예를 들어 야채와 고기는 어디서 공수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업체는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쫙 적어봐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르고 있는 거다. 모르는 게 무엇인지 나열해서 종이에 적고 동그라미 치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생각들이 시각화되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한눈에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이제 모르는 걸 하나씩 해결하면 되니까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낄 것이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모르는 건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치면 관련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신다. 예전에 조승현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서칭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사장은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질문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줄 알면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답을 찾게 도와주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 사장이다. 당신의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뀐다. 어떤 자세로, 태도로 나의 사업장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업장의 흐름, 기세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응십정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다 보면 사람 관리는 불가피하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을 나누고 할 일들을 분배해주고 관리하고 평가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다. 나는 항상 태도를 중요시 생각한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읽은 성공 관련 서적과 강연들에게서 배운 지혜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한다. 어쩌면 성공의 열쇠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인력 관리에서 사장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직원들이 우리 매장을 위해서 일해준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 서로 존중, 배려는 필수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냉정하게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지 고민하고, 피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편안히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랬고 아마 다 그럴 것이다. 이때 사장은 직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요구되는데, 이때 말하는 카리스마는 직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라는 게 아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말에는 힘이 있다. 뱉은 말에 책임지고 직원과 한 사소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장. 직원의 고충을 들어주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 이런 배려에서 직원들은 사장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은 나는 너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사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모른다. 사장이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조금씩 열심히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조그마한 식당에서 웃기기는 하지만 매장의 핵심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신념을 기술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게 너가 기준을 삼고 살아갈 핵심 가치라고. 위대한 기업들은 각자만의 핵심 가치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자. 배달의 민족은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 이런 거 같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문장들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의 한 문장은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다. 이러한 하나의 문장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결정을 기준 삼으면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때 이기적인 친구들 중에 자신만 행복한 공간을 만들려는 친구들도 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니네들 행동 다 보인다 했던 게 30대 들어서니까 진짜였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 진짜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많이 보인다. 사장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냅두면 매장 분위기가 다 망가진다. 그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차 하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함께 성장하겠지만, 매장의 핵심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나간다. 매장에 보이지 않는 기운 같은 게 있다. 기쁨, 우울함, 활기참,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홍대에 활기찬 옷 매장을 가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는 곳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람, 특히 사장 당신이다. 다시 말해서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기분 좋은 날 뿐만 아니라 기분 안 좋은 날에도 계속적으로 웃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암울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로 가게에 있으면은 가게의 손님들도 그 감정을 다 느낄 것이다. 손님 내쫓고 싶으시면 표정 관리 하지 말고 기분대로 표정에서 드러내면 된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 음식 장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웃음을 파는 직업이라고. 위대한 장사꾼들이 그랬다. 장사의 핵심은 체력이라고. 솔직히 콧방귀 꼈었다. 저건 60대 은퇴한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나 같은 튼튼한 30대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왔다 갔다 서빙하면서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좋지 라고 생각했었다. 결론부터 말한다.
진짜 장사 시작하고 2주차 금요일 날 집에 오는 택시에서 울었다.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2주차인데 이걸 계속 해야 돼? 6개월 1년을 더 해야 돼? 이 정도 장사된 건데 몸이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보다 매출이 배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보다 2배 힘든 거야? 만약 장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체력부터 길러라. 이건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가게 사장님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공감할 것이다. 누가 장사하려면 체력부터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부정하는 분 안 계실 거다. 장사를 하는 게 단순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장인 내가 다 움직여야 된다.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처럼 내가 할 일이 준비되어 있을까? 천만의 말씀. 문제 제기부터 해결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회사에서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윗선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맡은 업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일로 쪼개져서 내려온다. 그럼 나는 그 일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음식점은 오늘 어떤 메뉴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 손님들이 많이 드신 밑반찬은 뭐고 안 드신 건 뭔지,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일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질문하지 않으면 맞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열심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쉽지 않은 거다. 정신적인 에너지와 체력적인 에너지, 이게 둘 다 들기 때문에 진짜 단순 노동하는 거하고 보다는 진짜 몇 배가 더 힘들다. 나는 이 글을 적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지금까지 말한 저 고통을 곱씹으면서 영상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고통이 닥치면 타격감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맞더라도 어금니 꽉 깨물고 맞으면 조금 덜 아프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어금니 꽉 깨무세요.